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지난주 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청와대 정윤희 회 문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다. 비선이 숨은 실세니 하는 의혹 보도가 문제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윤회 씨 관련 문건 유출된 것이 문제입니까? 문건의 내용이 문제입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정윤회 씨 관련 문건 유출된 것이 문제입니까? 문건의 내용이 문제입니까?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오늘도 대한민국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이투데이의 박성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네요. 비선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네. 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하고 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이 박 대통령은 조금만 확인해 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인이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이 만만회를 비롯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하고 이 부적절한 처신이 밝혀지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티즌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한 네티즌은 떳떳하다면 이 특검하고 국정조사해서 이참에 털고 가야지 언제까지 카더라 소문에 시달릴 것인가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예산안 처리부터 현안이 산적한데 이를 또 공론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만 좀 싸고 일 좀 합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이 내용이 작성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 지금 유출을 질타하는 것은 또 무슨 일인가? 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여야가 담배값 인상안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그런지 자우전 이제 담배 사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벌써부터 이 담배 사재기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 정부는 12월 한 달 동안 이 특별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합동단속반은 제조업체의 반출량을 점검을 하고요. 또 실제 판매점에서 사재기가 일어났는지도 단속을 합니다. 네. 사재기 단속이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아, 그래요? 그렇게 네네. 단속이 아주 강하게 합니다. 적발되면 아주 세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또 필요하다면은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네. 할 예정입니다. 이 흡연을 하는 네티즌들 반발이 극에 달했습니다. 네. 이 한 네티즌은 요즘 흡연자를 이 병균같이 보는 분위기가 많아서 속편하게 담배 한 대 피우지 못한다. 네. 담배값 인상할 거면 흡연 공간을 좀 크게 늘려달라는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네. 또 담배가 생활 필수품도 아니고 물량은 넘쳐나는데 왜 담배 사재기를 막는지 모르겠다. 흡연자들의 폭동을 막으려면 이 사재기라도 좀 하게 내버려 달라.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반면에 비흡연자들은 이 담배값 인상이 또 크게 반기고 있는데요. 특히 흡연자 아들을 둔 어머니나 아내들이 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 한 네티즌은 이 만날 야근에다가 회식에 시달리는 아들이 이번 기회에 담배라도 좀 꼭 끊을 수 있으면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론이 쫙 갈리고 있네요. 네네. 네. 최근 동해안의 중국 어산 때문에 오징어
어획량이 네네. 한 해 만에 17%나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동해안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네, 이 동해에서 직접 오징어 잡이를 하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요. 예. 최소 1,500척은 된다고 1,500척. 합니다. 네네. 지금 네. 서해에서 이 불법 조업하는 게 한 400척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뭐 거기 한 뭐 3배는 되는 거죠. 네. 또 이 배 크기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이고요. 이 오징어를 잡는 방식도 우리나라는 낚시로 잡는데 네. 중국 어선은 거의 뭐 모기장 수준의 이 촘촘한 그물로 오징어를 싹쓸이해 간다고 합니다. 모기장 같은 그물로요. 네네. 와. 뭐 씨를 말린다 이렇게 네, 봐야겠죠. 네, 네. 이 또 단속이 근데 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불가능하다. 하는데요. 네. 일단 중국 어선은 전부 다 이 강철로 뒤덮여 있어서 네. 여민들은 무서워서 다가가지도 못하고요. 네. 해경은 인력이 또 부족합니다. 뭐 네. 100대당 한 대꼴이라고 하니 이게 또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지금 네티즌들 막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중 FTA니 한중 정상회담 할 때 뭐 이런 논의를 좀 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중국 어선이 똑같은 장소에서 잡은 오징어가 한국으로 역수입이 되어서 오징어 값이 오르지를 않으니 이거 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네. 올해 근로자 실질 임금 상승률이 0%대를 기록했다. 이런 보도가 네네. 있네요. 야, 네. 서민들의 삶이 좀 팍팍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은행과 고용노동부가 낸 자료인데요. 지난 3분기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월 평균 295만 800원이었습니다. 뭐 1년 전보다 고작 0.08% 늘어난 수치인데요. 네. 이는 기업이 수익성 악화로 성과급과 상여급 등 이 특별급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 기간제 정규직인 이른바 이 중규직을 만든다는 이 보도가 나와서 파장이 또 일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만 뭐 온라인은 시끌시끌합니다. 네. 이 한 네티즌은 이 중규직을 만들면 그나마 남아있는 정규직도 다 사라지겠다. 정규직까지 다 중규직이 되겠네요. 네네. 중규직. 말이 어렵습니다. 네. 이 중규직을 만들 거면 중통령도 만들어라. 중통령이요? 네, 뭐. 예. 네, 이런 또 분노 가득한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이 내 월급은 빼고 다 오른다는데 정말 담뱃값부터 줄줄이 안 오르는 게 없구나. 이런 또 한탄 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60세 이상 경비 근로자 고용 지원 확대. 이 소식이 있죠. 네네. 이 내년부터 3년 동안 이 경비직 근로자 100명 중 12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이 근로자 한 사람당 월 6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최대 10,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원 금액은 연간 100억 원대일 전망입니다. 뭐 네티즌들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한 네티즌은 이 지난주 압구정 모 아파트에서 경비직 근로자를 이 대량 해고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정부가 뒤늦게나마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한다 뭐 이런 의견을 좀 주셨고요. 네. 또 혈세 투입해 돈잔치하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이 국민들은 자기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 돈잔치라니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또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강제 키스를 한 여성의 혀를 남성이 깨물었습니다. 이거 네네. 정당방위입니까 아닙니까? 이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아, 이 법원의 판결이죠? 네네, 법원의 판결인데요. 이 실제로 좀 이런 황당한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 23살 한 남성이 술 취한 여성이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자 이 여성이 혀를 깨물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이 여성은 혀에 2cm가량이 잘려나갔는데요. 네. 이 여성이 소송을 제기하자 이 남성은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된다면서 이 정당방위를 주장을 했는데요. 이 법원은 이 여성을 손으로 밀치거나 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됐는데도 혀를 깨문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네. 네, 이 가운데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키스 오래하기 대회에서 초등학생이 참가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한 네티즌은 일단 이 서울시에서 광화문 광장을 빌려줄지부터 의문이다. 이 또 초등학생이 키스를 한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지 않은가? 허가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투데이의 박성재 기자였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4조 산업의 원양 어선 오룡호가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러시아 베링해 인근에서 좌초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선원이 약 60여 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한국인 선원은 1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명이 사망했고 54명을 구조 중이라고 합니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한 명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정윤회 씨 관련 문건 유출된 것이 문제입니까? 문건의 내용이 문제입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2658번님께서는요. 내용이 중요하죠. 공직자가 아닌 그림자의 신서로 불리는 사람이 인사에 개입하고 청탁까지 받는다면 의혹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9972번님께서는 정윤회 씨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국가문란인지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조사해보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군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네, 지금 시각은 6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12월이 찬바람을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곳곳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요. 조금 더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는데요. 남부순환도 수서 쪽으로 봉천역과 서울대 입구역 사이 1차로에 사고 나서 어렵고요. 반포대로 시청 쪽으로 터미널 고가차도 남측 부근에서도 역시 사고 나서 어렵습니다. 화곡로 강서구청 입구 사거리 가는 길 강서구청 입구 사거리 부근에서도 역시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여파 때문에 부근을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전체적인 이동량이 많지는 않지만 양화대교 못 가서 1차로에 승용차와 승합차가 부딪히는 사고 있었습니다. 부근 지나실 때 안전운행하셔야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으로는 성산대교에서 신정교, 또 외곽에서 도심 쪽으로는 광명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불거진 이른바 청와대 비선 실세 문건과 관련해서 비선 라인 숨은 실세는 의혹일 뿐이다. 청와대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 행위다. 일벌백계 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애초에 이 문건이 왜 만들어졌는지 놓고 의혹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지난 1월 정윤회 씨 관련 문건을 작성됐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 아셨습니까? 잘 몰랐고요. 모르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내용 자체가요. 예. 국회 주변에 계속 찌라시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찌라시를 종합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청와대에서 이런 맨 처음 보도됐을 때 진위 여부를 떠나서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고요. 네.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상당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 공이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벌백계라고 말씀하셨고 또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입장을 저희가 살펴볼 때 또 저희가 그 여의도 주변에서 그런 찌라시 문건들을 저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이것이 청와대의 공식 문건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람이 이 경찰청에서 청와대 파견 나간 방모 경정이라는 거죠. 네네. 경정이라고 하면 뭐 벼슬이 낮은 것도 아닌데. 네네. 그 경정이라는 사람이 그 찌라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모아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근데 이제 그게 보고서라고 보기에도 좀 그런 것이요. 예. 뭐 아시다시피 거기 뭐 십상시라는 발음 모두 들어가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보고서라는 것이
윗사람한테 보고하는 건데 네. 그런 내용을 거기다 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보고서가 아니면 뭡니까 그럼? 뭐 편지도 아니고요. 글쎄요. 근데 지금 본인이 문건을 지금 유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도난당했다고도 밝혔답니다. 예, 도난당했다고. 뭐 도난당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도 사실 제 수첩에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그 문건 유출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보고서 아닌데 그냥 제가 그냥 얼마 전에 거기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제 단상들을 적어놓은 것들인데 네. 저도 그냥 아주 모글이 송연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 수첩 어디다 잘라둬야 되는데 싶더라고요. 수첩 관리 잘하십시오. 예.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네. 뭐 올 게 왔다 하는 이런 얘기를 올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말이 그런 얘기 나왔다는데. 예.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죄송합니다만은 좀 여당이나 네. 아니면 좀 VIP를 음해하려고 그런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이 내용 자체는요 사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찌라시에 돌아다니고 있었고 네. 또 이런 돌아다니는 의견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이거는 허위라는 것이 판명이 나 있었던 얘기들이거든요. 다 허위다. 그래서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예. 아니 정윤회라는 사람을 네. 사람들이 저한테 친박 실세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얘기 좀 듣기 싫습니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VIP를 10여 년 전서부터 이번이 아니고 전번 대통령 선거 때부터 선거 운동도 하고 제가 대책위원장도 하고 조직 총괄 본부장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윤회라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으세요? 예,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 제가 알지도 못하고 네. 내가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가끔가다 몽타주가 나와서 아는데 네.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가깝다는 사람들. 네. 아니 이제 이정현 의원도 11년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글쎄요. 말씀하시는데 네.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윤회라는 분이 계셨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선거 전에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 말고 전번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당시 그때 경선 전에 이미 손을 떼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예. 그때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짜집게서 얘기하고 있는 모양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에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찌라시에 그래요?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소위 3인방이라고 문고리 3인방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 사람. 네. 그 세 사람하고 이 정윤회 씨라는 사람하고 아주 관계가 막역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답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시잖아요. 예, 근데 네. 그분이 이제 옛날에 같은 비서실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일했었으니까. 예. 예, 아마 그분들이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알긴 알겠군요. 잘 아는 분들이겠죠. 그러나 예. 이거 잘 아는 거하고 네. 또 국정을 운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일이고요. 네. 또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은 이미 VIP 곁을 떠난 지가 10년도 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오려 붙이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찌라시 오래 붙이느라고 고생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것이 공직자들로 보면 아주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높으신 분들한테 보고서도 만들고 올리고 하는 자리들인데. 그런데 이 박경정이라는 사람의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조응천 비서관이었다면서요? 네. 조응천 비서관. 네네. 근데 이 조응천 비서관이 이런 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니까 무슨 공직기강 차원에서 이런 것을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그래서 박모 경정이 작성한 거 아니냐. 좀 그렇게도 알려져 있거든요. 네,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아니다. 밝혀져야 돼.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여의도 주변이나 정치권 주변에서 떠돌아다니던 얘기들을 누가 이제 그야말로 잘 오려붙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들을 다 이미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도 알만한 분들 다 아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의혹이 불거져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면 그 정윤회 씨와 문고리 3인방이라는 그쪽 세력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과 그쪽하고 이 권력 투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근데 그것도 찌라시에서 보셨습니까? 권력 투쟁이라는 것이
그분들이 무슨 그걸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무슨 큰 이득을 취했다든지 아니면 예. 국정농단을 했다든지 뭐 그럴 때 이제 권력 투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뭐 정윤회라는 분이 이런 실체가 있다 얘기는 했는데 뭘 어떻게 했다는 거냐 네. 이런 거에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박지만 회장도 전혀 권력 주변에 있지 않고 네. 본인 사업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네. 그분들이 무슨 권력을 놓고 싸움한다든지 이권을 놓고 싸움한다든지 그런 모를까 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분들이 뭐 서로 싸움하고 있다 이런 건 표현이 좀 제가 보기에는 예.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오려 붙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말이 안 된다. 그 저번에 왜 박지만 회장 측에서 정윤회 씨가 시켜가지고 나를 미행했다. 네. 뭐 주장한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그것도 사실 뭐 일종의 설이었고. 그것도 설이었고. 예, 그때 이제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따라 뭐 그런 얘기가 있다 저런 얘기가 있다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정작 본인들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일차 항고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건 역시도 지금 돌아다니는 설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게 하나의 무슨 설로 계속 얘기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쭤보지 네. 않을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데 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를 터트린 게 친이계다. 예. MB 정권 인사들이 터트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단지 걱정되는 건 이런 겁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2년 아직 안 되셨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3년 이상 남아 있는데 혹시 청와대가 좀 해이해진 거 아닌가? 네. 그동안 그야말로 따라 이게 5년 내내 긴장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문건들이 유출되고 만들어지고 뭐 이랬다는 데 대해서 하여간 어쨌든 진위 여부를 떠나서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청와대에서 정말 이제는 그야말로 따라 잘 여러 가지로 시스템을 잘 단속도 하고요. 네. 정비도 하고 마음가짐도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 일은 하나는 이제 문건이 유출되느냐의 문제고 하나는 그 내용이 진실이냐의 문제인데 네. 내용은 뭐 진실이 아니라고 지금 홍문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문건이 유출됐다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죠. 그래도 어제 그렇죠. 청와대 문건이 이렇게 유출되거나 도난당했거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갔다고 하면 그 큰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걱정이 저는 아까도 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이제 청와대에서 이건 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 이미 다 밝혀진 거고 이미 제가 뭐 세계일보 기자하고도 조금 아까 이런저런 다른 일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내용은 아니다. 네.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그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고요. 예. 단지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라는 데가 그야말로 따라 최고의 이제 VIP를 모시는 기관 아닙니까? 네. 여기서 정말 이런 문제 뭐 도난당했다든지 아니면 그 쓸데없는 문건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문건에 의해서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든지 네.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잘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앞으로 3년이나 남은 VIP를 모시는데 네. 이것은 뭔가 좀 제가 보기에는 BH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네. 걱정을 합니다. 네. 이 문건을 김기춘 비서실장이 보고를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그 3인방에게 말로 네. 물어보고 네네. 그런데 보고서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안 했다고 그런 말까지 흘러나와요.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뭐 알 수 없는데요. 그 얘기는 어떻게 네네.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찌라시를 당해보신 분만이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뭐 찌라시가 수십 장이 돌아다녔는데요. 예. 아니 사실이 하나라도 사실이어야 뭘 거기에 대꾸를 하는데 네. 참 저도 검찰이 고발도 하고 별일 다 해봤습니다만은 네. 제가 보기에 김기춘 실장이 어떻게 하셨다 3인방이 뭘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네. 제가 아는 김기춘 실장이나 제가 아는 그 3인방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가 스스로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 탐문을 해본 건 아닙니다만은 네. 종합해보면 제가 보기에 아주 사실과 거리가 굉장히 멀리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일들 좀 따져봐야 된다. 저는 CCBB를 좀 가려봐야 되고 네. 국민들께서 이런 데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은 말이죠. 내용이 네. 1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더 나온 게 또 많이 있답니다.
네. 또 더 나가서 뭐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이 참나. 아니 우리나라 국조를 그럼 뭐 대한민국을 맨날 국조정국으로 이끌어가나요? 그리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말에 지금 예산국회, 민생국회 굉장히 바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키고 난 다음에 정말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때 가서? 보기에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따져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러면 국조해야지 야당은 툭하면 국조하겠다 네. 그러고 민생은 맨날 내팽개치고 참 답답합니다. 네, 그때 가서 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의 예.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한 가정주부의 농협 계좌에서 1억 2천여만 원의 예금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금융권과 수사당국에서는 아직도 원인조차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농협에서 텔레뱅킹으로 1억 2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 이거 얘기 들으셨죠? 네네. 이거 고객의 돈이 어디로 어떻게 인출된 거랍니까? 일단은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예. 일단 6월 25일부터 사흘간 1억 2천만 원 가량이 텔레뱅킹으로 인출이 됐고요. 예. 이때 이제 신고를 접수받은 곳이 광양경찰서입니다. 네. 그래서 광양경찰서가 그 당시에 조사했을 때는 금액 인출 이전에 누군가가 이 피해자의 아이디로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흔적을 발견했었고요. 네. 이때 추적한 결과 접속지가 그 중국 길림성이라는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 길림. 예. 네네. 그런데 범인은 물론이거니와 이걸 어떻게 해킹이 이루어진 건가 하는 네. 이런 방법은 밝혀내지 못했고요. 예. 지난 9월 10일에 그 대포 통장 명의자 4명을 입건한 채로 수사를 종결했었습니다. 네. 이 돈은 누구한테 간 겁니까? 지금 그것도 대포 통장으로 15개 계좌 나눠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네. 아니면 고객 정보가 유출 없이 그냥 텔레뱅킹이 가능한 것인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고객 정보는 유출이 됐다고 보셔야 되고요.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이 네. 작년 2013년 12월에 해커가 그 포스 단말기 관리업체 서버를 해킹해서 농협 카드 고객 3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텔레뱅킹 피해자는 농협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 얘기하는 것이 2013년 12월 농협 카드 해킹 사건과 이번 건은 무관하다라고 관계가 얘기하고 없다.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어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 텔레뱅킹 해킹 사고도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유지하고 있고요. 네. 실제 중국 해커나 이런 해커들의 PC를 압수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아이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네. 이 사람이 인터넷 뱅킹하는 사람인지 텔레뱅킹하는 사람인지 네. 통장 잔고는 얼마인지 네. 다 알고 마지막으로 있어요. 인터넷 뱅킹 접속한 데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엑셀 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커들은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누구나 다 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아하. 그런데 그 이상거래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이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예. 해킹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해킹 사고에 사용됐던 기법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해킹이 발생하면 그것을 막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은 뭐냐면 해킹이 워낙 고도화되니까 평상시에 고객의 인터넷 뱅킹 패턴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시 때 주로 접속을 하고 하하. 어느 지역에서 접속을 하고 예.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를 이체시키더라. 네. 이런 모든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놨다가 네.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이상한 거래 패턴이 들어오면 거래를 중지시키는 겁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41차례에 걸쳐서 299만 원씩
1억 2천만 원이 계속 이체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 패턴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가 설치돼 있으면 막을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이상거래 시스템을 쓰고 있는 은행이 신한은행, 부산은행 뭐 그런 정도죠. 네네. 예. 지금 1998년부터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을 했고요. 예. 신용카드사는 거의 다 구축을 해놨는데 아하.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구축 실적이 굉장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왜 안 한답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보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이거 강제로 해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예산을 투자 안 하거든요. 네. 현재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네. 은행에서 이런 대비처를 강구하지 않으면 다 손해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그래야 정신 차리겠군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네. 사실은 우리나라 법원은 어떻게 하냐면 너 가이드라인대로 했어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은행이나 이런 업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가이드라인대로는 다 했다. 네. 그래서 이건 불가항력이었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아니고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니까 다 지켜야 되는 거고요. 네. 그 가이드라인에 더해서 어떤 걸로 더했느냐. 네.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굉장히 어떤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법원에서 판사들도 판결을 잘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게 형식적 것만 따지지 말고 실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들이 좀 똑똑하게 변해가지고 이걸 대비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고객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한테 예. 이건 당신이 무식했기 때문에 당한 거다. 네. 이런 인식이 들게끔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네. 요새 해킹 기법들은 굉장히 교묘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법적으로는 피해 보상을 하도록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과실인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못 받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대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이스피싱, 파밍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고객이 대비한다라기보다는 은행이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고요. 네. 특히나 외국처럼 어떤 우선 먼저 보상을 하고 네. 나중에 원인 규명을 하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텔레뱅킹이 뭐니 이게 만든 게 고객이 아니고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은행이 이게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은행이 책임져야죠, 당연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실은 보안 카드를 쓰라고 한 건 은행이거든요. 예. 그런데 외국은 이런 보안 카드는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씁니다. 네. 주로 외국에서 쓰라고 하는 건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공인인증서만 하더라도 하드디스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죠. 아, 그래요? 왜요? 예, 예. 그러니까 보통 보안 토큰이라는 걸 사용하다고 권고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취약한 걸 사용하라고 사용할 여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꾸 고객 과실로 몰고 가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 쪽에서 정말 경청을 해야 할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정부에서도 무슨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가장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네. 일단은 FDS 도입은 의무화시켜야 되고요. 의무화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고객들이 예. 여기는 내 개인정보를 잘 지키는 은행이다를 판별할 수 있도록 네. 우리 신용평가하듯이 보안 등급도 평가를 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네, 정윤회 씨 관련 문건 유출된 것이 문제입니까? 문건의 내용이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데요. 0555번님께서는요.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내외 진위 여부가 중요하지 유출 문제로 이것을 덮으려는 것은 의혹만 더 키울 뿐입니다. 3782번님께서는요. 크게 보면 유출이 문제고 작게 보면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심장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모든 언론의 이슈가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